안녕하세요. 구독해두면 언젠가 한 번은 반드시 도움이 되는 생계형 TV입니다. 오늘은 자동차를 운행 중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구매를 생각해 보셨을 차량용 무선 충전 거치대 어떤 제품을 구매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출고되는 차량에는 무선 충전기가 옵션으로 추가되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다고 해도 대부분 차량의 센터 콘솔이나 기어박스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핸드폰을 내비게이션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송풍구에 거치하는 방식의 무선 충전기 구매를 고려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네이버에서 차량용 무선 충전기를 검색하시면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나오는데요. 생긴 것도 그렇고 가격대도 2에서 3만 원대로 다 고만고만한 제품들이 워낙 많아서 어떤 제품을 구매해야 할지 망설여지게 되는데요.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매 전에 고려하셔야 할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매한 두 개의 차량용 무선 충전 거치대입니다. 처음 구매해서 사용했던 제품이 이 좌측 제품이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이 우측에 있는 제품입니다. 말씀드리기 편하게 처음 사용했던 이 제품을 1세대 제품이라고 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품을 2세대라고 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두 제품의 본질적인 기능은 같습니다. 송풍구에 거치대를 설치하는 방식이고 센서를 통해서 핸드폰을 잡아주는 이 홀더 부분이 자동으로 움직여서 핸드폰을 고정시켜주면 무선 충전 방식을 통해서 핸드폰을 충전해 주는 거죠. 이 두 제품도 그렇고 대부분의 이런 류의 제품들이 고속 충전을 지원해 주기는 합니다. 보시면 지금 여기에 고속 무선 충전 중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근데 이건 본인의 핸드폰 기종마다 지원하는 고속 충전의 최대 와트수의 차이가 있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차에서 충전을 어마어마하게 고속으로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유의하셔야 할 점은 고속 충전이 지원된다고 하더라도 고속 충전을 위해서는 이렇게 C거잭에 연결하시는 충전 포트가 퀄컴 2.0 또는 3.0의 고속 충전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돼요. 아무리 거치대가 고속 충전을 지원해도 이 C거잭 포트가 고속 충전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구매하실 때 이 고속 충전 C거잭을 같이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사은품으로 제공해 주는 제품을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매하실 때 고려하셔야 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센서의 작동 방식입니다. 이 1세대 제품의 경우에는 모션 센서를 이용하고 이 2세대 제품의 경우에는 FOD 센서를 이용하는데요. 무조건 이 FOD 센서가 달려있는 제품을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모션 센서를 이용하는 이 1세대 제품의 경우에는 핸드폰을 충전기에 거치해 두지 않으면 핸들을 조작하시면서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 거치대가 계속해서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굉장히 좀 사람을 짜증나게 만들어요. 반면에 2세대 FOD 센서가 달려있는 제품은 휴대폰에서 흐르는 전류를 인식해서 작동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손의 움직임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아서 불필요한 오작동이 거의 없는 편입니다. 핸드폰 거치대인데 그냥 차에 타자마자 거치하면 문제가 없지 않냐 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말은 맞습니다. 타자마자 거치하시면 어차피 거치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다른 움직임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상관없기는 한데 제가 실제로 차를 운행하면서 사용을 해보니까 굳이 거치를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이 1세대 제품을 사용하면서는 거치를 안 하게 되면 이 홀더가 계속해서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소음을 유발하다 보니까 짜증이 나서 그냥 거치를 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반강제로 충전을 하도록 해주는 나름의 장점이 있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FOD 센서가 있는 제품이 사용하면서 훨씬 만족감이 높으실 거기 때문에 이 센서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는 확실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거치대에 보조 전원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차량의 시동이 꺼진 이후에, 그러니까 차량의 주전원이 차단된 이후에 이 거치대 자체의 배터리를 이용해서 이 홀더를 열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돼요. 실제로 사용을 하다 보면 거치대에 휴대폰을 올려놓고
차량 운행이 종료되면 그냥 시동 끄신 다음에 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시동을 꺼도 요즘 차량들은 어느 정도 시간 동안은 전원이 작동해서 큰 문제가 없기는 한데, 실제로 사용을 하시다 보면 거치대에다가 핸드폰을 거치해 놓고 깜빡하고 문을 열고 나갔다가 전원이 완전 차단된 다음에 와서 핸드폰을 꺼내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저만 그런 걸 수도 있기는 한데, 아무튼 그럴 때 이 거치대 자체의 배터리가 없으면 이걸 강제로 어거지로 이렇게 벌려서 꺼내게 되다 보니까 거치대에 있는 모터 부분도 쉽게 망가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왠지 좀 찜찜해요.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게 이 거치대의 장점인데, 왠지 이걸 수동으로 억지로 하게 돼서 그런지 아무튼 이 자체의 보조전원으로 작동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 보이시는 1세대 제품의 경우에는 내장 배터리가 없어서 주 전원이 차단이 되고 나면 이 좌측에 있는 홀더 부분을 여는 터치 부분을 클릭해도 전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2세대 제품의 경우에는 보시면 지금 전원선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도 열린 버튼을 터치하게 되면 이렇게 자체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배터리로 몇 번 정도는 열고 닫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훨씬 만족감이 높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방금 보셨던 이 거치대를 열리도록 하는 버튼의 위치 또는 작동 방식이에요. 이건 실사용을 해보신 분들만 아실 수 있는 점인데, 이 거치대 홀더 부분을 열기 위한 버튼이 대부분 이 두 제품 다 터치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운행 중에 휴대폰을 어지간하면 손대지 않으시는 게 좋지만, 내비게이션을 조작한다거나 전화를 받거나 하실 때 이 휴대폰을 거치해 둔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만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잖아요. 그때 이 터치 버튼을 잘못 건드려서 거치대가 열리게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게 은근히 짜증나요. 이 1세대 제품을 보면 터치하는 버튼 자체가 이 핸드폰의 좌측 하단부 쪽에 위치되어 있어서 휴대폰을 만지다 보면 지금도 모션 센서 때문에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죠. 이 좌측에 있는 이 터치 버튼을 나도 모르게 휴대폰을 만지다가 터치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자주 발생합니다. 반면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2세대 제품의 경우에는 이 터치 버튼 자체가 제품 뒷면 위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 이게 열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 부분을 터치하지 않는 이상 오작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적어서 오히려 편리합니다. 아니면 차라리 버튼이 이 위치에 있는 제품이라고 하면 터치 방식이 아니라 물리 버튼으로 되어 있으면 훨씬 오작동이 적겠죠. 일부 제품은 이 버튼이 아예 물리 버튼으로 제작되어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홀더를 여는 버튼이 오히려 손이 조금 닿기 불편한 위치에 있거나 물리 버튼으로 되어 있는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실제로 사용을 하시면서는 훨씬 편리하다고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부차적으로 고려하실 부분은 모터의 소음 정도라든지 본인 차량의 송풍구 생김새에 따라서 거치해주는 방식이나 아니면 이 제품 자체의 디자인 또는 브랜드,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포인트가 실사용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서 중점적으로 고려하실 만한 내용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품들 대부분이 중국에서 제작된 걸 중소회사들의 브랜드만 붙여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고, AS 기간 등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AS 같은 경우도 이 제품을 수리해 준다기보다는 아마도 불량률을 감안해서 새 제품으로 교환을 해주는 방식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딱히 브랜드는 중요한 부분이 아닐 것 같고, 제품의 기능과 사용 편의성을 중심으로 구매하시는 게 맞아 보입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 1세대 제품과 2세대 제품군의 가격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이런 2세대 제품이 출시되었던 초기에는 FOD 센서가 달린 제품의 경우에는 4에서 5만원 정도까지도 했었는데, 지금은 25,000원에서 3만원 정도의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1세대 제품과는 몇천원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몇천원 때문에 괜한 중복 투자를 하지 마시고 초기에 구매를 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참조하셔서 이 2세대의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차라리 돈을 아끼실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이 제품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여러분들의 생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